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제목은요.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뭔가 좀 딱 끌리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트레이더를 위한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책이에요. 그럼 이전의 책은 아니냐? 이전의 책도 그런데 오늘은 진짜 그래요. 이 책은 원래요. 그 전에 1993년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 법칙이라고요. 알렉산더 엘더의 심리투자 법칙이라고 원래 유명했던 책인데 2002년에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렇게 개정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9년 동안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고 실제 트레이딩 사례들을 집어넣어서 저자가 새로 낸 거예요. 알렉산더 엘더는 누구냐? 이분이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원래 구소련에서 지금은 우리가 소련이라고 안 하잖아요. 러시아가 됐는데 예전에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데 의사업은 별로 재미없어하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 유명한 트레이너고 트레이더를 훈련시키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한 책을 쓴 거죠.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들 멘탈,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투자에서 멘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직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려보세요. 당신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다. 그리고 판에 박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직업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직업이 바로 주식 트레이더다. 주식 투자자다. 알렉산더 엘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의 책들은 아마 좀 이런 갈증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월가의 대가들, 소위 전설적인 투자자들 얘기를 쫙 했잖아요. 그래서 쏘와 당장 뭘 사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같이 투자 좋긴 한데 3년 5년 기다리라고요. 그거 옛날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렉산더 엘더는 보다 그래서 투자자라고 하지 않고 트레이더라고 한 거예요.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나 기업의 가치에 근거해서 좀 오래 투자하는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트레이더는 우리 얘기하는 매매자, 조금 더 짧게 사고 파는 거죠. 그렇죠? 꼭 장기 투자가 아니더라도 스윙 투자라고 한 2, 3일 간격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스윙 투자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스캘퍼라는 얘기도, 스캘퍼는 당일에 막 사고 파니까 완전히 초단기 투자자고, 그건 아니고 보통 투자자들,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단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리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투자는 멘탈이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알렉산더 엘더가 하고 있는데요. 심리와 관련해서 한 얘기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옥 같은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트레이딩의 목표는 돈이 아니다. 그럼 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목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잘하는 거다. 투자 자체, 트레이딩 자체를 어떻게 잘할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법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잘하는 게 돈을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벌린다. 본업에 충실해.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임, 매매라는 게임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돈 벌 생각에 들떠서 혹은 돈을 조금 수익이 낮다고 들떠서 이렇게 흥분하는 트레이더는 재판 도중에 돈을 세는 변호사와 같다. 변호사가 변호 열심히 해야지 재판 중에 지금 변호하면 시간당 얼마, 요거 끝나면 얼마 벌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돈만 하는 거잖아요. 성공한 프로의 목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트레이더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매매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최다혜 PD가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이긴 하시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마음대로 오르내리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왜냐하면 시장이나 삼성전자는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사서 팔아서 시장을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 쫓아가면서 시장이 올랐다고 흥분하고 떨어졌다고 좌절해서는 안 되고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은 마치 바다와 같다. 내 소망에 따라서 바다가 잠잠해지거나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씨가 어디로 갈지, 바다의 조류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누가 알아요? 순응하는 거죠. 관련된 얘기인데 감정이라고 하는 게 투자의 큰 장애물이다. 이성적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마장에 가보면 경마장 사람들이 다 도박꾼들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앞에 들어오면 와 하다가 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말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냥 막 경마 막곤을 북북 찢어버리고 흥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경마장에서도 초보들이나 하는 거고 진짜 경마를 할 수 있는 경마 전문가 꾼들은 이 말이 달릴 때 흥분하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한 번의 레이스에 자기 돈을 몽땅 걸지도 않는다. 그게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투자할 수 없으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말아라. 예.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대중의 심리를 따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군중, 대중의 행동 양식을 이해를 해야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성공한 투자자들의 99%는 99% 좀 많다. 90%는 대중 따라가면 안 된다. 망한다. 자신만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대중은 무지하다. 심한 얘기로 대중은 언제나 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중의 심리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이 게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 맥케이라고요. 군중의 미망과 광기라는 책을 지은 분은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미칠 때는 집단으로 미치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한 사람씩 천천히 돌아온다. 사람이 개인일 때는 똑똑한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군중으로 뭉치게 되면 이 사람이 학력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뭐 재능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그냥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군중심리, 대중심리라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10명이 회식하러 갔어요. 저기 사장님부터 해갖고 쭉 옆에 과장님까지 뭐 드시겠어요? 난 짜장면. 자기 왔는데 전 짬뽕이요. 이러기 어려워요. 그죠? 저는 잡채밥이요. 그러면 눈길이 확 몰려오는 거죠. 네. 그게 어렵다고. 그 정도도. 대중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스타브 봉이라고 군중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유명한데요. 투자자들에게 필독서이죠. 제가 나중에 소개할 건데요. 군중 심리에 몰살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 탁 이러면 광장에 있는 막 수천만 명이 그냥 그 말에 막 열정적으로 코스염 아저씨가 막 이렇다고 얘기하면 막 다들 환호하잖아요. 그죠? 군중을 그냥 확 사로잡는 거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자만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군중의 바다에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얘기하면서 훌륭한 트레이더라면 화창한 날에 좋을 때 그죠? 위기가 왔을 때 말고 평상시에 화창한 날에 미리 자신의 트레이딩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자금 관리 규칙을 세우고 이런 원칙에 돛대에 자신의 몸을 꽁꽁 묶어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제 배를 몰고 선원들이랑 같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바다의 어느 지점 가면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그 노랫소리에 선원들이 빠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지점 가면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만 오디세우스가 그러면 나를 돛대에다가 묶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빠져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돛대를 자기에다 묶으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고 있는데 그 지점을 갔더니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 감명 이렇게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풀러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안 풀렀겠죠. 그 지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그런 자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의 원칙을 지켜라. 선원들을 현혹시키는 유혹의 여인 누구죠? 인어. 네, 이너. 사이렌. 별다방에 가면 이렇게 머리 긴 여성 모델 있죠. 네네. 사이렌이 그 사람이. 아. 그래서 스타벅스 별다방에 가면 요즘 이제 모바일로 주문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이렌 오더라 그러죠? 네. 사이렌이에요. 그 요정이 사이렌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단어인데 월가에서 아주 유명한 진리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황소는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몰살당한다. 같은 말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장이 열리면 황소는 매수하고 곰은 매도하며 돼지와 양은 무참히 짓밟힌다. 황소가 뭐라 그랬죠? 강세장을 상징한다 그랬죠. 장이 좋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갈 거에 베팅해서 사요. 네. 그리고 빠지면 기다리고, 그렇죠? 곰은 약세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식을 팔아요. 돼지는 뭘 상징하냐면 욕심을 상징해. 돼지는 올라갈 때 와 나도 가야지. 떨어지네. 나도 팔아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돼지는 어떻게 된다? 몰살당한다. 예. 살벌한 얘기인데 그 표현이 그러면 이 투자자가 돼지란 말이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엘더는 투자함에 있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멘탈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